뉴질랜드 필살기 에피소드 6번째 이야기는 내가 아주 크게 오판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질랜드 필살기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뉴질랜드에 이민 와서 적응하며 겪었던 수많은 일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실수가 아닐까 싶은 돈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솔직하고 담담하게 그날의 감정과 깨달음을 공유하고 싶네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 일밖에 모르는 워커홀릭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일벌레라고 부를 만큼 일에 파묻혀 살았죠. 개인 사업을 하던 시절 일과를 마치고 야간에 대학 강의를 나가서 받던 강의료로 소액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사업 외에 또한 영업시간 외에 나의 노력으로 하는 엑스트라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시작을 하게 되었지요. 처음엔 50만원 안쪽의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죠. 제 주변의 경제 환경 자체가 온통 주식으로 들끓었습니다. 동기생들과 함께 주식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고, 누구는 일순간에 일확천금을 거머쥐었다는 소문이, 또 누구는 한순간에 깡통을 찼다는 소식이 비일비재하게 들려오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나만큼은 깡통 차는 일은 없을 거야 라는 강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주식 관련 서적을 보며 나름대로 공부도 했고, 한국에 있을 때는 꾸준히 데이트레이딩을 해왔죠. 한국을 떠나 뉴질랜드로 이민을 오면서 이제는 주식을 완전히 접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오만함이 문제였습니다. 뉴질랜드에 적응한다는 핑계로 제게 주어진 시간적 여유가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동기가 된 겁니다.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듯이 이 주식 분야는 저보다 훨씬 뛰고 나는 전문가가 수백만 명은 될 텐데 제가 감히 넘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던 거죠.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뉴질랜드에 와서 다시 주식 거래를 위한 앱을 다운로드 받고 홀로 컴퓨터 앞에 앉아 매매를 시작한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의 생활이 안정되어 갈 무렵 한국에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제 중마고 친구였습니다. 친구는 건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IMF가 오기 전 제가 하도급 공사에 공사비 대신 조금씩 넣어주었던 돈이 있었어요. 솔직히 한국을 떠나올 때는 이미 없었던 돈이라고 생각하고 떠나왔기에 그 돈에 대한 애착이나 중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잊고 있었던 돈이었죠. 그런데 친구가 당시 투자했던 금액을 총결산해보니 제 몫이 무려 2억 원이 된다는 겁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계좌번호 알려주면 바로 송금해주겠다는 친구의 말에 너무나 놀랍고 감사했죠. 당시 유일하게 남아있던 그 주식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2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바로 제 인생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아내와 상의도 없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돈을 덥석 받아 주식 계좌에 넣어버린 겁니다. 친구에게 재투자를 부탁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 모든 불행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민을 올 당시에 모든 불입하던 보험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은행의 모든 어카운트를 닫았는데 유일하게 주식 계좌만 남겨둔 게 저의 잘못이었던 거죠. 친구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로 넣긴 넣어야 하는데 유일하게 살아있던 계좌에 넣게 된 게 문제가 되었지요. 그리고는 바로 뉴질랜드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결국은 아내 몰래 주식 계좌에 넣은 게 문제의 화건이 되었던 것이지요. 결국 저는 하나도 못 건지고 탈탈 털리고 말았습니다. 돈의 중요성을 안이하게 생각하고 온라인에서 너무 쉽게 오가는 금전거래로 여긴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뉴질랜드에서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오전에는 골프를 치고 아이들 학교 픽업을 하고 나면 남는 시간에는 자연스레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뉴질랜드인을 일명 키위라고 하지요. 아나는 각 나라의 문화를 일컬어 국가 이름 뒤에 붙이는 전미사인 아나를 붙여 인터넷 카페의 이름을 키위아나라는 카페의 이름으로 개설을 하고 카페지기로 활동을 했죠. 그 이후엔 NGGOLF라는 골프 전문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내 스스로가 인터넷 작동과 사용법의 부족함을 리커버하고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 무작정 다음에 인터넷 카페를 2개 운영하는 카페지기가 되었지요. 지구촌의 교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알게 된 회원들이 독일, 미국, 영국 등의 나라에서 저희 집을 다녀가기도 했었지요. 때로는 서울 인사동에서 회원들의 번개 모임도 가지곤 했었고요. 당시에 이런 활동으로 인터넷에 가까워지게 된 동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주식 계좌에 들어온 2억 원은 제 손가락 끝에서 너무나 쉽게 움직였죠. 데이트레이딩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뉴스들을 보며 차트를 분석하고 단타로 수익을 내는 재미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이 모든 건 아내 몰래 하는 비밀스러운 이중생활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한다고 둘러댔죠. 컴퓨터 모니터 2개를 띄워놓고 아내가 컴방으로 들어오는 인기척이 나면 재빨리 다음 카페 화면으로 바꾸고 아내가 나가면 다시 주식 차트를 띄우는 일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시 주식 차트가 급상승을 타고 오르기 시작할 때는 아무리 눌러도 매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어쩌다가 겨우 매수가 잡히면 이미 뒤차를 탄 격이었죠. 다시 팔려고 하면 팔리지 않아서 바닥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운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모든 것을 청산하고 한국에서 TV를 통해 전문가들이 데이트레이딩 대상자를 상대로 시스템적인 노략질을 한다는 것을 보았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돈을 잃고 나면 기분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아내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주식이라는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타락의 길이었음을 저는 너무나 늦게 깨달았습니다. 뉴질랜드에 온 지 2년 반쯤 지났을까요? 아내는 이젠 어느 정도 이곳 생활에 익숙해졌고 적응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친구에게 받은 2억 원으로 뭔가 일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식으로는 미래가 없고 노후를 위해 저축도 하고 돈을 모아야 한다면서요. 아내는 부동산 광고를 열심히 찾아보고 심지어 부동산 에이전트까지 찾아가 당장이라도 가게를 오픈하거나 투자를 진행할 것처럼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말하는 그 2억 원은 이미 제 손끝에서 주식으로 날려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자며 고기도 못 사 먹던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데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오지 않았고 또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한 달 만에 아내가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술 기운을 빌려 이 끔찍한 사실을 고백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고기 맛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소주 한 잔을 들이켜고 용기를 냈죠. 여보, 사실은 그 돈 주식으로 날리고 하나도 없어. 제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아내는 한국에서 내가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약 16년간 저희 부모님을 모시며 정말 열과 성을 다해 보필했습니다. 주위로부터 효부라는 칭찬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아내였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남편인 제가 이렇게 주식에 손을 대어 모든 돈을 날렸다는 사실은 분노와 배신감을 극에 달하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정말 상상조차 못했던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어른을 모시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일들은 서로 위로하며 극복했었죠. 하지만 이번 일은 달랐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용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배신감과 저에 대한 믿음이 한꺼번에 사라졌다며 이혼까지 들먹이며 눈물로 울부짖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내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마치 고양이 앞에 생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었지만 아내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삼겹살 파티는 한순간에 파하고 그날 밤 저는 차가운 거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후로 약 3일간 집안에는 끔찍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숨막히는 시간이었죠. 아마 아내도 남편이 풀이 죽어있는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사흘째 되는 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쓰고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중독이라는 게 정말 무서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저도 모르게 본전 생각이 났고 또다시 슬며시 주식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내에게 들통이 났죠. 이번에는 정말 끝이라는 듯 아내는 다시 그러면 이혼이다 라고 엄포를 놓으며 또다시 서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한국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한국 증권사에 들러 남아있던 모든 어카운트들을 완전히 폐쇄하려 할 때였습니다. 신기하게도 바닥을 찍고 있던 주식들이 서서히 상승세의 용트림을 트기 시작하더군요. 마지막까지 저를 유혹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완고한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빈털터리가 된 채로 계좌를 완전히 폐쇄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주식이라는 단어조차 보기 싫을 정도로 블록을 쌓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주식과는 영원히 결별했죠. 이제 저희 가족에게 남은 건 부모님이 물려주신 뉴질랜드의 이 집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이 뼈아픈 경험은 저에게 정말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단기적인 욕심이 얼마나 큰 것을 잃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죠. 아내와의 상의 없이 벌인 경솔한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저처럼 어리석은 마음을 먹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제발 눈먼 돈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마세요. 자신의 노력으로 조금씩 벌어들인 돈으로 저축하며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식 중독은 자신의 인생을 패인으로 만드는 길이니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피하시길 진심으로 조언드립니다. 뉴질랜드에서 살아남기 위한 저의 필살기는 때로는 이렇게 쓰디쓴 실패를 통해 배우기도 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뉴질랜드 필살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뼈아픈 실수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지만 삶은 계속되고 또 다른 도전은 찾아오게 마련이죠. 다음 뉴질랜드 필살기에서는 제게 찾아온 새로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뉴질랜드에서 와인밭을 구입하고 와인 농부의 삶을 꿈꾸게 된 이야기입니다. 성공과 실패,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향한 저의 뉴질랜드 필살기. 다음 에피소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같이 하는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과 긍정적인 댓글까지 부탁해도 될까요?